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갈등이 생기자 남편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저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결국 남편을 피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몇 년을 살게 되었고 저도 일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을 보러 집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들을 못 본 지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아이들 걱정에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누구세요? 아, 다은이 어머니 되세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엄마! 엄마? 다은아, 너 지금 누구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따르르르. 여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다은이가 엄마라고 불러? 어차피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내가 여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뭐라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난 절대 이혼 못해. 애 엄마가 애 두고 가출했으면서 무슨 애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소송 제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데 제 남편을 꼬신 그 여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인데도 엄청 열받네요.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제일 안타까운 점은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어가지고 간통을 했던 남녀한테 모두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인 거죠. 맞아요. 결국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근데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안 하면 내연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혼했을 때보다 그 배상액이 많이 낮아지긴 하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사안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근본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원도 진짜 박하지 않아요? 1,500에서 3,000. 난 이게 말이 되는 액수인가 싶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면은 좀 위자료 액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혼할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1,500에서 3,000만 원 갖고 이제 이게 보상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위자료지. 뭐가 위로가 하나도 안 돼. 1,500에서 3,000. 너무 심하죠. 그러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면 사실 위자료 금원이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간통죄 폐지 전이나 후나 사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진짜 이 위자료라는 금액은 대폭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판례도 조금은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남성이 이제 여러 명의 여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1억 원까지 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빌어서 얘기를 드리면 내연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연녀가 남편분이 이혼을 한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혼남이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사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묻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사연에서 보면 다은이 어머니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연만 봤을 때는 상간녀도 이 남자가 유부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다은이가 있으니까 다은이 어머니세요? 라고 묻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단순히 내연녀가 남편분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단정짓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아내가 아기를 보러 집에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별거 상태인데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연으로 돌아가면
이 사연녀의 경우에는 남편이 만약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 이렇게 될 경우 이혼 소송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 지난해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조금 이제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편에게만 유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제 아내분께서 왜냐면은 이제 집을 나가셨고 또 한 달 이상 이제 다은이 아이를 보지 않으셨던 점이 좀 불리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 아내분께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셨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아이들을 못 보셨다라고 한 것처럼 뭐 그 사이에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셨다라면 이런 것들을 입증하셔가지고 이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집을 와서 아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는 저는 좀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도 좀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더군다나 다은이가 이제 보면 이제 내연녀에게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상당 기간 엄마 역할에 대한 부재도 좀 있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사건의 이혼이 만약에 남편분이 사연녀에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이 여부는 결국 사연녀에게 이혼에 관한 유책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바뀌겠네요. 그죠? 근데 이혼 사건 보면은 일방에게만 뭐 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어떠한 논리를 펼치냐에 따라서 이혼의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자녀들을 정말 양육을 하고 싶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웬만하면 뭐 자녀를 데리고 가신다든지 가출하시질 않기를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제안을 드렸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맞아요. 사연에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차라리 지금 사연녀가 얼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재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은 이혼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양육권을 가져오시려면요. 되도록이면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정리. 네, 그럼 이제 사연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네, 만약 이 사건에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한 집에 살았더라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분의 유책성이 어떻게 인정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이혼 청구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